기준이 필요하신가요? 매일경제에는 흥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MBN골드 조기준, 김흥태 매니저 만나보기 전에 저와 함께 현 구간 시장 상황부터 점검해 보시죠. 지수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38%, 코스닥은 0.18% 하락하고 있는데요. 코스닥의 낙폭이 더 적은 건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더 많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관망세가 짙은 국내 증시인데요. 실적과 수출이 좋은 화장품 섹터, 일부 화장품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 그리고 네이처셀, VT 같은 종목들이 신고가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수요는 증가하지만 공급은 부족한 전력 설비 쪽, 전력 쪽도 여전히 강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체크해 보시죠. 수급에서도 여지없이 관망세 짙은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이 줄어든 가운데 일단 코스피에서는 개인 홀로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방어해주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총 상위 기업들의 흐름도 체크해 볼 텐데요. 일단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5개의 기업이 있죠. 일단 SK하이닉스 상승분을 소폭 반납했습니다. 1%대 상승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코스피 안에서 셀업체들의 낙폭이 좀 있습니다. 한 2%대 낙폭을 보이고 있고요. 네, 코스피 6위부터 10위 기업부터 보시죠. 네,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기업들 보면은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낙폭이 더 큽니다. 하지만 엔캠은 낭중지추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액 관련주인데요. 7%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HLB는 3.7% 오름세 보이고 있는데요. HLB뿐만이 아니라 그룹주들이 오늘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수와 수급 확인해 봤고요. 자세한 전략 지금 바로 세워보시죠. 11시 30분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개장보다는 많이 둔화된 건 아닌데 그래도 여전히 약세 구간에서 지속이 되고 있어서 오전장 다소 무거운 흐름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도 낙폭 크지 않다라는 점 한번 체크해봤고요. 자, 이제 오후장 어떤 총알을 장전해서 맞이해야 될지 두 매니저님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김흥태, 조기준 매니저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오후장 전략 세워볼 텐데요. 자, 먼저 두 분의 포트 안에 담겨있는 종목에 대해서 후속 전략을 먼저 준비를 해봤습니다. 조기준 매니저의 포트부터 체크를 해볼 텐데 역시나 잘 가고 있는, 또 가고 있는 실리콘투부터 이야기해볼게요. 저희가 4월 말에 매수했는데 152%라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비결과 함께 향후 전략은요? 근데 이제 뭐 실리콘투가 거의 이제 2조 클럽에 달성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화장품의 지금 현재 시총 1위는 아모레퍼시픽입니다. 거의 10조입니다. 이게 뭐 40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 18만 원 거래돼 있고 최근에 이제 아모레퍼시픽의 상승세도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그러면서 화장품 오늘 두드러지게 화장품 관련주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실리콘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이제 남미와 인도 시장 진출이 올해의 포커스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미국 시장이라든가 동남아 그다음에 유럽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안착을 했기 때문에 만약 인도와 남미 시장까지 이제 성장을 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2조 클럽에서 아모레퍼시픽이 10조인데 3조 클럽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기본적으로 3만 5천 원 목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3만 5천 원까지 실리콘투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유니드도 점검을 해볼 텐데요. 4월 25일에 매수하고 나서 24%라는 역시나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렇겠죠? 네, 가상칼륨, 탄산칼륨 관련해서 글로벌 33% 시장 점유율을 갖고 1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드디어 이제 1분기에 275억 정도에서 작년비 1,600% 이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1조 1,000억 매출에 올해 이제 1,0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는 회사인데 현재 시총이 7,300억입니다. 그러니까 1,000억의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데 그다음에 글로벌 1위인데 아직도 7,000억밖에 안 된다. 1조 클럽 가야죠.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고 가상칼륨, 탄산칼륨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농업, 비료, 반도체, 그다음에 화학, 제약까지 다 쓰이는 제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윗골을 좀 달았지만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 다시 한번 목표가 13만 원 이상으로 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윗골이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저희는 계속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드 만나봤고 마지막으로 효성 첨단 소재에 대한 후속 전략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4월 18일 매수하고 나서 15%
10%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떤 매매 전략이 있습니까? 일단 타이어 코드, 그러니까 뭐 금호 타이어라든가 이제 타이어 주가 올라가고 있는데 효성첨단이 타이어에 들어가는 타이어 코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을 만들고 있고 올해 이제 2024년 3조 4천억 매출에 2,400억 영업이익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시총이 이제 1조 7천억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제가 드린 목표가 50만 원 높게 잡은 이유는 그만큼 펀더멘탈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탄소 섬유와 아라미드 섬유 성장세도 가파르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50만 원까지 한번 홀딩 전략 유효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개 종목에 대한 리뷰 들어봤고요. 김흥태 매니저의 포트도 참 탄탄하죠. 역시나 후속 전략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대창부터 출발해 볼까요? 48%의 수익, 계속 수익이 높아지네요. 네, 어제 강하게 상한가를 말려놓고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뭐 장중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대창이라든지 이군 산업들에 대한 움직임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리 가격에 대한 선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달러가 오늘은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는 모습을 봤을 때 2,000원까지에 대한 익절 라인을 잡아놓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차피 조정받으면 다시 한번 재매수 관점이 나오기 시작하니까요. 1,900원 밑에서 일단 재매수 관점으로 보시면서 관심 종목으로 좀 편입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 시 저희가 다시 매수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조일 알미늄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2,600원. 목표가를 네. 달성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2,600원 목표가를 다시 한번 재공략을 했죠. 저희 두 번째 공략을 했던 건데요. 마찬가지로 2,600원에서 일단은 매도해서 수익을 챙겨보는 전략을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이고요. 알루미늄에 대한 가격들도 상당히 올라올 거로 보여져요. 구리 가격이 상승했고 비철금속에 대한 움직임들, 그러니까 전선과 관련돼서 전기력이 통하고 있는 구리가 먼저 대장이긴 하겠지만 후발주로서 알루미늄에 대한 가격들도 상승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달러가 2,600원에서 수익을 실현하시고 저점에서 다시 한번 재공략하도록 할 테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마찬가지로 조일 알루미늄도 관심 종목에다가 포트에 놓고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저희가 포트에 잘 담아두고 눈에도 마음에도 담아두겠습니다. 제일 일렉트릭과 한글과 컴퓨터도 수익률이 잘 나고 있어요. 거의 뭐 30% 안팎의 수익률을 각각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연결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제일 일렉트릭부터요. 네, 제일 일렉트릭은 오늘 권리락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무상증자 1대1 무상증자를 통해 갖고 이미 오늘 권리락을 발생을 했죠. 이미 아마 14,000원 위에서 수익을 실현하신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무상증자를 받는다 하더라도요 수익을 될 거라고 보여주고요. 이미 한번 목표가 3만 원이었는데 3만 원에서 권리락 발생했을 때 가격이 15,000원이었어요. 그래서 목표가를 달성했으니까요. 어느 정도 절반 정도는 수익을 실현하셔도 괜찮을 거라고 보여주고요. 어차피 무상증자 받게 되면은 그 가격이 다시 한번 또 떨어지면서 가격에 대한 변동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니까는 무상증자를 어차피 받으시는 분들은 끝까지 뭐 홀딩하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여주고요.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14,000원 위에서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고 절반만 보유하셨다가 무상증자 발생했을 때 가격을 다시 한번 낮춘 가격에서 대응하시면요. 다시 한번 수익을 좀 극대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니까 그 점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글과 컴퓨터도 알려주시죠. 네, 한글과 컴퓨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목표가를 달성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 대한 이제 수익 실현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절반 정도는 매도하시고 지금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올라오고 있어요. 오늘 장중에 이스트 소프트라든지 SP 소프트도 장중에 양봉 전환을 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관련주로 또 한글과 컴퓨터도 아직은 조금 더 보유하면서 31,000원 이상까지도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서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탄탄하게 해주는 종목들 후속 전략을 드렸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략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오후장에 저희는 어떤 섹터에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져야 될까요? 두 분의 의견부터 열어봅니다. 좀 나뉘었습니다. 김흥태 매니저는 화장품주를 오후에 관심을 갖자라고 하셨고요. 조기준 매니저는 제약바이오네요. 제약바이오 사실 뭐 이번 주 후반에 여러 이벤트들이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포인트로 오늘 볼까요? 일단 뭐 아스코 관련해서 이제 관련주들 유한양의 오스코텍, 그다음에 이제 리가캠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ABL, 그다음에 에플론, 지아이노베이션이 이제 뭐 관련주인데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외의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줄기세포 관련주 관련해서 네이처셀이 지금 20% 이상 상승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그 외에 이제 D&D 파마텍이라고 이게 이제 비만 관련 치료제인데 요게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상장 후 저점 매수해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또 인피니티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이제 원격 의료 관련해서 지금 6, 7%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S바이오메딕스가 최근에 이제 고점에 조정 거치다가 오늘 저점 찍고 이제 보합까지 올라오고 플러스 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반등세. 그래서 개별적인 제약 바이오 종목들의 움직임이 활발하기 때문에 이런 HLB가 이제 저점을 이제 찍고 이제 반등 중이기 때문에 이런 제약 바이오 관련주도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흥태 매니저의 화장품주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사실 오전에도 강했거든요. 네. 오후까지도 강할 거라 보세요.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실리콘투가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부터 이제 템버거를 가는 모습이었고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한국 화장품 제조에 대한 실적 발표 이후부터 조정받고 나서부터 오늘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을 때 화장품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다시 한번 또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해외 매출액이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고 그런 실적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번 1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으니까요. 너무 많이 올라왔던 화장품을 공략하는 것보다는 저점에서 아직 못 올라가고 있던 화장품 관련주들인지 아니면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섹터들을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각각 화장품과 제약바이오의 의견을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어떤 전략에 유효할지 한 문장 코멘트도 한번 담아봤습니다. 보시죠. 김흥태 매니저는 조정 시에 매수하자라고 했고요. 조기준 매니저는 저점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합니다. 저점에서 매수한다면 전체는 아닐 거고 좀 설명 들어볼게요. 일단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이제 관망 모드가 너무 과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부터 반도체의 저점 매수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8만 전자 이하에서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하이닉스까지도 이제 매수 가능하고 그 외에 이제 저 PBR 관련 주들도 꾸준히 이제 기관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종목은 조금씩 모아간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시장의 대응은 잘 하는 게 아닐까. 그다음에 좀 삼성 전기라든지 그러니까 개별적으로는 조금씩 올라가는 오늘 같은 날 상승하는 종목은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망이 너무 과하다라는 코멘트도 기억해 보겠고요. 조정 시 매수 전략을 주신 김흥태 매니저의 전략은요? 네, 저도 우리 조기준 매니저님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오전장에서 급등하고 나서부터 줄곧 조정받고 있다가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을 하려고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시장이 저점이라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공격적으로 매수 포인트를 갖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상승할 거라 보여지고요. 지난 이틀 어제와 지난주 금요일 날은 HLB의 그룹에 대한 악재가 나오면서 지수가 많이 무너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전부 다 반납하고 다시 한번 반등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등할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차라리 오늘이 저점이라 생각하고 종목들에 대해서 공략을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시 매수라는 뜻이 오늘장이 조정이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이 우리에게 기회에 이 수익을 안겨줄 수 있을까요? 각각 2종목씩 4종목을 연이어 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의 공략주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입니다. 자, 두 분의 선택은요. 먼저 조기준 매니저는 LX 인터내셔널을, 그리고 마녀공장 화장품에서 하나 나오네요. LX부터 한번 출발해 볼 텐데요. 호실적을 좀 주목하고 계셨어요. 이제 지금 현재 구리 가격이 굉장히 상승하는데 최근에 이제 또 올라가는 게 니켈 가격이 굉장히 상승합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15,000불 거래되는데 이제 2만 불 넘어서 2만 1,000불대가 넘어가고 있고요. 갑자기 막 5%씩 6%씩 이제 니켈 가격이 상승하는데 그와 관련된 주가 이제 LX 인터내셔널이거든요. 1분기에 이제 실적이 3조 7천억 매출에 1,100억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거의 이제 10조 이상 매출에다가 4,5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 회사라고 보는데 현재 시총이 1조 3천억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인도네시아의 니켈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해서 1분기부터 지금 현재 실적에 반영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그러니까 니켈이 이제 인도네시아 생산에서 해외 투자를 직접적으로 해서 그만큼 수주가 나오고 있고 수익이 나오고 있는 회사인데 4천억의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현재 1조 3천억밖에 안 되는 회사라고 보시면 PBR이 지금 현재 0.4배에다가 PER이 4.5배밖에 안 되는 저평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최근에 컨테이너 관련해서 HMM 관련해서 지금 현재 그런 물류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고요. 컨테이너 시황이 반등하고 있고 그다음에 석탄, 니켈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수혜주로 LX 인터내셔널 보면 되는데 이게 이제 대주주가 LX 홀딩스가 25% 지분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 7%, 자사주 7%, 그다음에 외인들이 22%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과 더불어 배당도 가능한 주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가에서 매수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목표가는 5만 원까지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2만 8천 원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5만 원까지 보신다라는 의견이고요. 손절가는 2만 8천 원 확인해 봤습니다. 안정적인 실적에 주가 흐름도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LX 인터내셔널을 통해서 저희가 수익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김흥태 매니저의 선택이었죠. 화장품주 오후에도 보자라고 하셨는데 마녀공장을 선택을 하셨네요.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겠습니까? 네, 그동안에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들 상승했는데 마녀공장이 아직
아직 가지 못했던 후발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1분기 매출액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31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41억 원 달성하면서 흑자로 돌아서면서 꾸준한 매출에 대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화장품에 대한 인기도가 과거에는 중국향에 대한 매출액이 꾸준하게 증가됐지만 지금에 대해서 매출액이 꾸준하게 미국향 또는 유럽향 쪽에 동남아시아 쪽으로서 매출액이 증가되고 있는 모습을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색조 화장품에 대한 유행 자체가 K-뷰티 쪽으로 전부 다 쏠리는 모습인데 외국인들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꾸준하게 높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실적까지도 향상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해외 매출의 비중이 크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한 매출 비중까지 2분기 실적도 좋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녀공장은 아직까지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여지고요. 지난 4월 말일 날 한번 급등하면서 22%까지 급등하다가 조정받고 나서부터 오늘도 다시 한번 탄력받으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현재가 한번 매수를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직전 고점 라인에 있는 1차 목표가는 26,000원 잡아보고요. 손절가 라인은 21,000원까지 잡아놓는데 21,000원까지 내린다 하더라도요. 매도 전략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이번까지는 5월 또는 6월 초까지는 충분히 수익을 극대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미국이나 중국, 동남아 등 해외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큰 기업인데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기업을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제품을 매력적인 이 제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와닿았던 것 같은데요. 가격 전략은요. 26,000원이 1차 목표가였고요. 손절 라인은 21,000원, 마녀공장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공략주 이렇게 만나봤는데요. 두 분은 두 번째 공략주로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바로 공개합니다. 먼저 조기준 매니저의 선택은 TEMC였고요. PI 첨단 소재는 김흥태 매니저의 포트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TEMC부터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랜드 쪽 기업으로 좀 저희가 잘 알고 있죠. 일단 뭐 TMC는 지금은 이제 실적 발표 나왔는데 작년에 이제 2천억 매출이 이제 200억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렇지만은 반도체 중에서 흑자가 나온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뭐 3만 원까지 갔다가 조정 2만 원 이하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네온가스 리사이클을 하는 회사이고 이게 이제 삼성하고 하이닉스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인을 받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수가스를 해외에서 가져다가 사용하고 버리는데 그걸 다시 갖다 재처리해서 다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납품하고 그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북미 시장 반도체 회사도 납품을 곧 할 거다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은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이제 그 네온가스가 이제 뿐만 아니라 제논과 크립토도 국산화 성공 가능성이 높은 회사다. 지금 이제 테스트가 걸리고 있고 이제 테스트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 반도체에서 이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산화한 3대 특수가스 중에 이제 네온부터 시작해서 제논, 크립토까지 국산화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포스코 지분이 10% 정도 가지고 2대 주주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 벤처캐피탈이 이제 SVIC가 8% 정도 들고 있고 국민연금이 거의 9% 이상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적이 독보적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스코랑 더불어서 노광공정에 필요한 네온가스를 가지고 이제 설비 정제 기술에서 양산을 성공한 건데 이제 북미 시장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또 중국 시장의 진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서 삼성하고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진출 모멘텀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이제 3,600억에 405, 거의 495, 5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다시 이제 정상화된다면 다시 3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4천억인데 제가 이제 목표가로 3만 원 잡아드린 거는 이제 그만큼 가능한 3만 원일 때 한 6천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최근에 기관 매수가 이제 매도했다가 다시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의 박스권 하단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박스권 하단에서 3만 원, 6천 원 잡고 3만 원 잡고 가시면 시총 6천 원이고요. 손절가는 16,000원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오후장 공략주 두 번째로 조기준 매니저를 통해서 TMC를 만나봤습니다. 반도체 특수가스 관련한 기업이었고요. 목표 주가는 3만 원, 손절 라인은 16,000원.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흥태 매니저의 선택이었죠. PI 첨단 소재 보겠습니다. 플라스틱 필름을 제조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어디에 어떤 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수익을 우리에게 안겨줄 수 있을지 내용 들어볼게요. 네,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필름 제조하는 업체이기도 하지만은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폴리이미드라는 필름을 제조하는 업체인데 이 제품 자체가 유리기판 쪽에도 사용하는 제품이기도 해요. 거기도 있지만 OLED에 들어가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가지고 삼성과 LG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OLED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꾸준하게 수주도 증가되고 있고 판매량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얼마 전에 애플 OLED에 대한 아이패드가 출시되는 거에 따라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삼성과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주 고객사를 두고 있던 PI 첨단 소재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애플에 대한 아이패드에 대한 출시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기술력들을 가지고 해서 만드는 제품이다 보니까는 주 고객사를 두고 있었던 PI 첨단 소재가 거기에 대해서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 들어서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요, 지난 5월 첫 거래일에서 최다 거래량을 돌파하면서 직전까지 장기 이평선 240일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그려놨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바보 흑산병이라고 하고 있죠. 바보 흑산병으로 조정을 받고 있다가 오늘 자리에서 양봉 전환하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최대 거래량을 오랜만에 한번 불출하고 나서부터 조정받은 모습에서 어느 정도 매집 거래량이 들어왔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가 더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만 이제 31,000원대 위에서 매물대가 강력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만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2차적인 파동이 나올 수 있을 거라 보여지고요. 최근 OLED 시장에 대한 점유율 자체가 PI 삼성 소재도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고 매출액 또한 증가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실적 바탕을 봤을 때 본다라고 하면 오늘 장보다는 좀 스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충분하게 2차 상승 나올 거라고 기대해 보니까요. 충분히 대응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가만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1차 목표가는 31,000원을 잡았는데 31,000원에 잡았던 이유가 뭐냐면 직전 작년도 11월, 12월 달에 가장 많이 거래량이 됐던 자리가 31,000원 언저리거든요. 이 자리만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뭐 32,000원, 33,000원까지도 돌파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자리에서 28,000원에 대한 장기 이평선만 안착만 해준다라고 하면은 이 자리가 바로 이제 박스권 상단 돌파하는 자리니까요.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손절가 라인은요, 24,000원 잡고 있는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제가 좀 손절 라인을 깊게 잡던 이유가 스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저점에서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PI 첨단 소재 만나봤고요. 목표 주가 31,000원, 손절 라인은 24,000원 챙겨보겠습니다. 자, 한 가지 추가 질문이 있어요. 조기준 매니저님이 TMC를 편입을 했잖아요. 반도체주 일단 매매 안에서는 이 종목인데 그래도 대장주 이야기 코멘트 안 들어볼 수가 없어서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또다시 나뉘는 주가의 향방인데요. 대응을 좀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물론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면 올라가는 게 이제 삼성 하이닉스랑 이제 이수페타 두 종목이거든요. 네. 실적이 좋게 나올 거라서 미리 선적으로 가는데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도 결국에는 이제 납품을 할 거고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이제 HBM3E뿐만 아니라 4도 만들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삼성전자가 항상 남들을 따라잡는 데는 굉장히 앞서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삼성전자 지금 현재 뭐 테스트 해갖고 안 됐다, 납품 실패했다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납품을 할 거다. 삼성전자를 8만전자까지 노려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코멘트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무료 방송이 두 분 모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시간은 김웅태 매니저님이 10시 정각에 하시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저는 10시에 너튜브를 통해서 무료 방송을 진행하는데요. 오늘 앞서 소개해드렸던 화장품이라든지 OLED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아마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과연 반도체를 지금 잡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세론으로서 팔아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 후 저녁 10시에 너튜브 김웅태를 검색하셔서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조기준 매니저는 10시 10분에 준비를 하실 예정입니다. 두 분 모두 저녁에 있을 이 스치면 상한가 방송 이후에 무료 방송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 종일 오늘 전략 드릴 수 있는 시간 될 것 같아요. 오늘 주제 어떤 걸까요? 오늘 지금 네이처셀 관련해서 지금 이제 거의 상한가를 가려고 네. 하고 있고 지금 그다음 이제 비만 치료제 D&D 파마텍도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관련뿐만 아니라 이제 화장품 관련주 알려드릴 테니까 10시 10분에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무료 방송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